여야 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이 오늘 오후 완료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전자결제로 회부함에 따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개최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여야 거친 충돌이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에 열쇠를 진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유승민 의원 중심의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지도부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는 가운데 김삼화, 김수민 의원이 잇따라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온 열차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 러시아의 입지가 커지는 형국이 되면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결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검찰에서 처음 인정했습니다. 동영상도 자신이 직접 찍었다고 구체적 진술을 함에 따라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 씨는 앞서 이뤄진 3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마약 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여야 4당이 추인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이 조금 전에 완료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전자결제로 회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 또 정개특위 개최, 상임위 개최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여야의 거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제출이 되면서 4개의 법안이 모두 제출이 됐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법안들이 모두 제출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제가 이곳 상황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로텐더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 중간에 있는 로텐더홀인데요. 지금 7층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보좌진들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민주당이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취재 결과 이 의사국장이 관련 법안을 결재하고 그 사개특위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안과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전자입법 시스템을 활용을 한 건데요. 이 의사국장이 결재하고 사개특위에 회부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체 회의는 아직 통보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 회의가 열렸을 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 이후 절차는 최대 330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다가 지금은 로텐더홀로 모두 내려온 상황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잠시 뒤에는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자칫 충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마 한국당 의원들은 이곳에서 민주당이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발언을 하지는 않는데 아마 의원들이 모두 도착하면 그리고 준비가 되면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법안 제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안가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서면으로 그러니까 인편으로 직접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팩스를 통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가 그게 훼손이 되는 바람에 법안 제출이 됐다 안 됐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백혜련 의원실에서 이 법안을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의사국장이 그것을 결재를 했고 관련 상임위인
사개특위에 회부까지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체 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 중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개의하기는 했습니다만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정해된 상태고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5분의 3의 의원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그 권은희 의원 대신 투입된 임재훈 의원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두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작전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장 자체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양석 의원이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법안이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서 꼼수다 이런 비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가가 완전히 막혀 있었고 취재진이 의안가 직원과 직접 통화를 했을 때도 컴퓨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죄송하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법안이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발의되면서 이제 한국당이 반발하는 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의안과 앞에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이제 로텐더 홀로 옮겨서 민주당의 전자입법 처리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들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까지 김영수 기자가 전해줬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렇게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또 대치 상황은 이어질 텐데 여야 간에 물밑 접촉이나 대화 시도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물러설 뜻이 없이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까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 18명을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치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국가의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은 이것은 용납해서 안 되기 때문에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어제 1차 방어에 성공하고 2차 방어를 벌이고 있는 한국당 역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며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여야 4당이 하는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금 정개특위나 사개특위의 회의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이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한국당 이미자 의원은 문희상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있는 김영수 기자 연결해서 로텐더 홀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습 보셨는데,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대출을 막은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그들이 한 행태는 무엇입니까? 국회법에도 국회법 해설 내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 의안 번호 부여입니다. 국회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회법 해설례를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접수는 방문해서 701호에 해야 된다고 국회법 해설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용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전자결제에 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결제의 예를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편법과 불법, 꼼수 의안번호 부여, 꼼수 법안 접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2중대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온통 야합으로 꼼수로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날치기 국회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지금 의안번호 접수로 우리가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앞으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회의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저희의 저지 투쟁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 네, 현재 로텐더홀에 모여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습 보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자 입법을 통해서 법안이 제출된 것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이 국회법상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에는 전자결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번 여야 대치 국면에서 계속 이 국회법에 대한 여야 간의 해석차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 입법 시스템을 이용했다. 701호 의안과에서는 후퇴하지만 로텐더홀에 모여있다는 입장까지 지금 전자 입법으로 법안 제출된 것 관련해 꼼수 입법이다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 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되면서 대치 상황,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국회의 극한 충돌이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점거와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서 보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치고 맞고 빼앗고 던지고 경찰의 소방까지 출동했습니다. 골성사나운 충돌 하루 뒤 몸싸움은 잠시 소강에 들어갔지만 양측은 날선말로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과함기이자 난동, 초유의 폭력 사태라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즉각 나경원 원내대표와 임경국 대변인 등 의원 18명을 포함해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의장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불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편법적으로 교체한 게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자고 비판했습니다. 의회 구태타입니다. 의회 폭거입니다. 그 폭거에 저희는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장인상 중에 국회를 찾은 황교안 대표도 자신들은 불법과 싸우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과 감정 싸움을 넘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다툼은 이제 법정 공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어떤 생각 드십니까? 7년 전 모습으로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국회 충돌 과정에서 망치에 쇠 지렛대까지 등장하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번 충돌로 부상자까지 속출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태가 나빠지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꽉 잠긴 문을 사이에 두고 힘겨루기가 벌어집니다. 민주당의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상황. 저항이 거세자 누군가 쇠 지렛대를 꺼내 문틈새를 강제로 벌립니다. 옆에서는 망치로 닫힌 문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결국 의안과 사무실 진입은 한국당의 완강한 봉쇄 작전에 막혀 수포로 끝났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망치와 지렛대까지 동원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직접 도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인지 아니면 경호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시려고 한 당원과에서 부시려고 한 그 빠루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태도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이 불법으로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의장 경호권이 발동되자 국회 직원들이 직접 나서 조치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 당시 도구를 든 사람은 국회 경호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소동 끝에 충격으로 입원했던 문희상 국회의장도 건강 상태가 나빠져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현재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치와 새 지렛대가 등장하고 부상자까지 속출한 국회. 시계를 되돌린 후진적인 모습에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방금 나온 동물국회. 자, 극한 대치 속에 여야 지도부 사이에서도 낯부끄러운 반말과 고성들이 쉼없이 오갔습니다. 정치적인 금도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어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회의실 앞 복도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들어가려는 민주당, 정의당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세요. 심상정 위원장님이 이성을 찾으십시오. 각 당 지도부까지 동원됐습니다. 회의실 앞에 등장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고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사보임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심상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고성이 반말 싸움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이중대 조용히 해! 누가 숨어? 보좌진들 앞에도 세우고 뒤에서 뭐라 그래? 보좌진들 앞에서 세워!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가시도친 설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뭘 누가 혼내? 네 맘대로 다 해라 이해찬이야. 하나처럼이야. 조심하세요. 격한 몸싸움과 말싸움만 오간 끝에 결국 정개특위 전체 회의는 공지된 시각을 한참 넘기고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극한 대치 속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여야 간 정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 이렇게 격렬한 몸싸움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오늘 뉴스 TMI에선 국회 질서 유지와 관련된 조치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예. 자, 경호권과 질서 유지권 어떤 조치들인가요? 말씀하신 경호권과 질서 유지권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은 물론 국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이나 물리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데요. 국회의장은 국회 내 의원 경찰인 경위는 물론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정부의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 경위와 파견된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질서 유지권의 경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는 경호권과 비슷하지만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국한되고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경호권을 발동한 대표적 사례는 지난 1986년 당시 민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자 야당은 회의장을 점거하는데요. 이에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의 경우 대표적으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열린우리당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죠.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밤샘 6탄전과 의원 감금까지 이루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경호권까지 발동했는데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 2박 3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북미 협상 교착 속에서 러시아와의 친선을 과시하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2박 3일 동안의 첫 러시아 방문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경제 시찰은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줄곧 호텔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협상을 다룬 북러 정상회담에만 집중한 겁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한반도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이라며 북한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대미 협상을 맡아온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줄곧 김 위원장을 근접 수행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돌아가기 직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들렀던 식당에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기간 내내 대미 압박 행보를 보였습니다. 돌아가서도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대신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며 우방국과 함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방러 일정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 미국의 변화를 촉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와 조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북미 협상의 판을 흔들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에 한 발 다가서며 비핵화 공조를 다지고 밀착을 과시한 북러 정상회담. 미 국무부는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력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 시한은 없다면서도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경로를 바꿀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러시아에는 제재 공조 이탈을 경고하고 북한에는 비핵화 이행 조치를 촉구한 메시지들로 풀이됩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특히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부각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을 힘으로 누리라는 미국을 은근히 한 방 먹였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뚜렷한 신호를 미국에 보낸 회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넓히려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자신들의 대미 협상 입지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북핵 협상판에 등판시키며 미국의 북핵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찾는 일,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을 해 시 주석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러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한 두 나라 간 경제 협력 확대와 중러 수교 70주년 행사에 즈음한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유력 인사들의 자녀나 지인들이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재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검찰에서 처음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던 윤중천 씨가 두 번째 조사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과거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 닮았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촬영도 자신이 직접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YTN이 고화질 영상을 입수해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핵심 인물인 윤 씨에게서 김 전 차관 주장을 뒤집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윤 씨는 검찰이 새로 확보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사진에 나오는 남성들도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범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두 영상 모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이던 2007년 촬영돼 성폭행 정황이 확인돼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가 과거 수사 때보다는 진전된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더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세 번째로 소환해 김 전 차관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그 별장 영상 직접 찍으신 게 맞나요? 개인 비리로 윤 씨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불러 설득하면서 성범죄, 뇌물 의혹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수싸움을 벌이던 윤중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을 포착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정 기자. 네, 인천항입니다. 네, 축구장보다 큰 크루즈 터미널이 문을 열었다던데 지금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크루즈 터미널 개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조금 전 6시부터 원래 이곳 크루즈 터미널을 모항으로 하는 코스타 세레나호의 첫 출항을 축하하는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승객 2,800명과 승무원 1,100명을 싣고 5박 6일 일정으로 출항했습니다. 22만 5천 톤급의 초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크루즈 터미널은 길이 430m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터미널 개장식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는 40분 동안 불꽃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약 5,500발의 불꽃이 인천항 밤하늘을 수놓게 되는데요. 인천대교를 배경으로 한 불꽃쇼를 관람하기 위해 시민 수만 명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불꽃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나와 있습니다.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크루즈 터미널 개장을 기념하는 불꽃 축제인데 크루즈 터미널이 개장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인천이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광 거점 도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 일본을 잇는 대동부가 크루즈 노선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행사입니다. 네, 중심 도시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고남석 구청장께서 이번 축제를 기획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요? 예, 김구 선생이 100년 전 이 인천항을 출발해서 했듯이 다시 미래 100년은 대동부가 크루즈 노선에서 평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크루즈 선박이 모항이 되면은 이곳에서 약 한 번에 4,000명 내지 5,000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또 쇼핑을 하는 등 지역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8시부터는 멀티미디어 융복합 불꽃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불꽃쇼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에서는 평화의 합창, 무용과 타악기 공연도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에서 YTN 이기정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경기를 앞두고 동료들에 대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첫 경기 결장은 슬프고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팀과 선수들 그리고 홈구장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2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지만 경고 누적으로 오는 1일 펼쳐지는 1차전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내일 저녁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할 전망입니다. 20살 신예 안재현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의 탁구 천재를 꺾고 8강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습니다. 랭킹 157위 안재현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세계 4위 하리모토를 4대2로 제압했습니다. 대표팀 동료 장우진도 기권승을 거두고 8강에 올라 내일 새벽 안재현과 맞붙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박인비가 지난해 준우승한 LPGA 투어 LA 오픈 첫날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박인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잡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3언더파 68타를 기록했습니다. 박인비는 공동 선두 스테이시 루이스와 해나 그린의 3타 뒤진 공동 5위에 오르면서 통산 20번째 우승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조현병 진단을 받고 태어난 이후에는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따라오던 남자 손에는 흉기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입원 경력이 있던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러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이어지자 부가 서둘러 대책을 개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임세원 교수는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퇴원 뒤 외래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깐 실태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또 파악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진료를 받고 나면 사보험 들지도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늦게 오는 거죠. 퇴원하더라도 다시 재발을 하면 그 강제 입원 당한 거에 대한 그 분노를 가족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표현을 하고요. 지역사회센터의 등록도 지금 법적인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가서 올바른 그런 옳은 그 케어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복지사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냥 뭐 한두 가지의 법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면 제 바람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기관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대책을. 매뉴얼이 그렇게 없어요. 이런 사건 사고가 한두 번이었냐고. 그럼 쳐돌아다니게 가만히 놔둔 경찰이 잘못이지. 그러면 안 받아준 보건복지도 잘못이지. 다 네 잘못 하다가 그 피철철 흘리고 지금 다 죽어간 거 다 봤는데 얘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것까지 총 책임을 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명요연하게 매뉴얼대로 당신들 좋아하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경남 진주에 이어서 창원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습니다. 네, 국회 쇠지렛대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루발 못보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전에 그야말로 동물국회 시대나 등장했던 연장이 쇠망치와 함께 오랜만에 화면에 잡혔습니다. 정치는 실종하고 막말과 육탄전으로 변질돼버린 국회. 그런데 매년 이맘때면 초등학생들이 국회를 견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민의의 전당을 경험하기 위해서 국회 곳곳을 둘러본다고 하는데 책에서 배웠던 선진화된 입법기관이 아니라 동물국회의 흔적만 보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중부와 전북 그리고 경북 내륙에는 늦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수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6도, 광주 8도, 대구 6도, 부산 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이 완료가 되면서 국회 상황은 새로운 대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